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오는 금요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무역협상에서 지키기로 동의를 했던 사항 등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약속의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승자가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꺼리는 것이지만은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해도 좋을 만큼 그 조건이 성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에게 강한 압력을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역저가 큰데 미국이 매년 3,750억 달러나 되는 거금을 중국에게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때문인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만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소비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과감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선 1, 4분기 경제 성장 분석을 해보니까 3.2% 성장, 거기에다 고용, 임금, 소비자 자신감 모두가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왜 꼬이고 있는지, 미국의 조치는 무엇인지, 또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연방 재무부 장관과 무역 대표부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대중 관세를 2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 25%까지 부과하겠다. 굉장한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최종 단계에서 그동안 하겠다 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태도를 약속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 중국의 교역 협상, 방대한 양인데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제시가 되는데 우선 중국이 미국의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 또 중국 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또 미국의 지적 산업에 대한 절도 행위,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측이 이제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데 그러나 지난주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귀국해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 측이 약속 사항을 이행하는데 갑자기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항은 법으로는 못 바꾼다, 규정이라든가 행정명령으로 일시적으로는 이행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서 결국 관세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의 순항 때문입니다. 웬만한 악재가 생겨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 즉 당장 농업 분야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기업들이 교육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지금에 와서 강한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자의 위치를 차지해야만이 정치적으로도 승산이 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본 것입니다. 시진핑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딴소리를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부과 경고를 하니까 중국의 증시가 즉각 폭락을 했고 국내의 반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증시는 미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0.25% 다운됐고 S&P 500 지수가 0.45% 내려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금년도 중국의 성장률이 6에서 6.5%인데 작년에는 6.6%였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최고로 2%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작년부터 시작된 교역 분쟁으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지만은 최근에 안정세를 보게 됐고 소비자나 투자자가 안정적일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장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한 공세가 있자마자 이것이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무역 대표부가 목요일 금요일 워싱턴 방문하는 일정은 계속 유지합니다. 중국 측이 이번 미국 회담에서 어떤 양보를 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은 이번 미국 협상에서 결과가 좋으면은 관세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여론을 어제 남겼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의 반응, 트럼프의 강세에 대한 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조차도 어제 트윗을 통해서 Hang tough on China, 중국에게 계속 강하게 나가라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지금 꺼리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세고 3.2% 성장 기록에 고용이 늘고 실업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 자신감은 상승하고 증시는 순항이고 그리고 소비자, 기업, 농업 분야의 단기간 고통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무엇보다도 연간 3,750억 달러 되는 거금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것, 그 피해에 대한 좌절감이라는 분노가 국민 전체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20년 선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을 좀 손봐줬다는 결과가 있으면은 자신에게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NAFTA 협상 때도 캐나다를 제외시키겠다 하는 강수를 두어서 협상을 마무리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한마디로 순항입니다. 지난달 고용이 26만 3천 건이 증가해서 103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3.6%, 1969년도 이후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냐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커뮤니티로부터는 별로 낭보가 없습니다. 주종산업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라든가 세탁업계에 질문해 보니까 모두 주류 사회의 경제 호조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영향이 없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우리 커뮤니티의 경제는 주류 사회의 경제권과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 년 된 경력의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별로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소수의 커뮤니티들이 일찌감치 손을 댔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등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것 같고 또 우리의 자본의 규모라든가 문화 적응도 이런 게 아직 열세입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 자료를 하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어제 리찰드 넬 하원 세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비위원회의 납세 신고 자료 요청은 대법원이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원법사위원회는 어제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를 완전하게 제출하라는 의회 요구를 거부해 의회를 모독했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내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만약 중국이 워싱턴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무역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0일 오전 0시 1분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형태와 중요한 약속들에서 후퇴하는 수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말로 볼 때 합의문을 도출하는 막판 과정에서 양국 간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내일 윌리엄 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발 장관은 라베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 원본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하원법사위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리 네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 원본을 마감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발 장관이 소환장에 불응함에 따라 의회 모독죄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크 콘이 어제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유출할 더 많은 비밀이 있음을 시사하며 진실을 말할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변호사는 작년 12월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3개월 뒤인 어제 교도소에 입감했습니다. 코언 전 변호사는 400만 달러의 소득을 은닉하고 은행에 거짓말을 해 트럼프 선거 캠프에 비밀 선거 자금 28만 달러를 지원한 것 등 탈세 및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관련해 의회에 위증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시카고 서버브에 거주하는 아델 다우드에게 테러 시도 제목으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시카고 다운타운 건물 앞에서 약 1000파운드의 폭탄을 터뜨릴 테러를 계획하다가 FBI에게 체포됐었습니다. 업타운에 있는 CTA 레드라인 스테이션에서 어제 34살, 41살 두 명의 남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가해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오후 4시경 퇴근길의 전철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었습니다.
금년 여름 그레인레이크의 수위가 크게 상승합니다. 육군 공병대는 어제 수년간 수위가 낮아지던 레이크의 수위가 금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많은 강설량과 봄 강우량의 영향인데 이에 따라 레이크 수역의 화물선 운항 등이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 한동안 주춤하겠고 다시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3도. 내일도 아침부터 정오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에 잠시 주춤하겠고 다시 저녁부터 밤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7도. 목요일 오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2도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3도입니다.